오, 기록이 여기서 되네? 아이패드에서는 기록 안 되는 줄 아는데 해볼까? 녹화를 혹시 모르게 좀 할게요. 자, 봅시다. 5번, 6번부터 좀 볼까요? 6번 볼게요. 개념 정리도 같이 하면서 보는 거예요. 맞지? 자, 빠르게 6번 볼 건데, 맞췄어도 포인트나 이런 부분 혹시 제가 챙겨야 되는 부분 있나 좀 확인 좀 하시고요. 봅시다. 두 함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직선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많이 보던 거죠. 근데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이다. 이런 거 풀 때는 있잖아. 그려. 직선이니까. 알지? 직선이니까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쌤 봤을 땐.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끊겨 있다고 쳐봐. 맞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접어 올리면은 어떻게 돼? 이 길이가 만약에 같다고 치면 접어 올라가면은 이렇게 퍼즐처럼 맞죠? 이게 연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불연속이었어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연속점이 아닌 애들은 상관이 없어. 이해됐지? 그런 거고. 그래서 6번에 보면 마이너스 2하고 4에서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절대값이기 때문에 누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면 어디 보자. x-a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a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는 확실하게 뭐야? 함수가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4,4라는 좌표 직선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2, 4.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AB가 음수라고 했어. 이거 알고 있어요. AB가 음수야. 얘들아, 그럼 A가 음수면은 직선이 어떻게 생겼어, 얘가? 그 첫 번째 녀석이. 자, A가 음수면은 X 플러스 3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음수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0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이 두 가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연속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얘는 지금 접어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접어 올리면 애당초 얘가 이렇게 되는 함수야. 이게 절대값 fx다. 쌤이 지금 그린 게. 알았지? 이게 절대값 fx야. 그 여기다가 그걸 그려가지고, 그지 연속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직선을 x-a라는 직선을. 그죠? 그럼 x-a를 그것을 직선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오케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음수 맞죠? 그래서 이걸 접어 올린 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 2에서 만나게 잡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x. 자, 두 번째는요. 봅시다. bx 플러스 1인데 얘가 지금 음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야. 그지? y좌표는 1인 직선. 이해됐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차피 얘랑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했든 접어 올렸든 간에 어쨌든 bx 플러스 4라는 곳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건 4랑 같아야 되는데 x가 2일 때, 아니 4죠. 4일 땐 거죠. bx 플러스 1이냐? 1. 따라서
4b 플러스 1. 그림으로 해석이 힘들 경우에는 대수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4b 플러스 1이 4인 것도 있고요. 4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인 것도 있어서 b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중에 음수만 골라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잡는 게 6번 문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3 sin x. 3 sin x가 a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죠? x가 a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x가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곡선 위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아, 이건 좀 쉬운데? 그지? 겁나 쉬운 거 아닌가? 사인 그래프 그냥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좌표, 좌표, 직선 이름 끝. 그죠? 여기 최대, 최소, 기울기, 그럼 끝.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는 당연히 3이야. 여기 마3이거든. 근데 사인 2x다. 그러면 여기 원래 얼마니? 원래 사인 x일 때는 얼마야? 2분의 8이죠. 그럼 사인 2x가 어떻게 되겠어? 절반으로 줄어. 4분의 8인 거야. 알지? 그럼 여기는 뭐겠니? 2분의 3파이였으니까 얘는 4분의 3파이겠지. 그죠? 좌표 찾는 거 쉬워요. 그 다음 8번. 요거 해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연속도 되죠. F4가 2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려. 이걸 모르는 거 되게 중요해요. 4,2. 알았어? 그러면은 4에서 8 사이. 8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울기가 6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내가 F8을 가장 높이 올리고 싶어요. F8 가장 높이. 알았지? 가장 낮게구나. 최소로. 그러면 기울기가 중간에 바뀌면 안 되지. 얘는 뭐야? 그냥 기울기를 얼마로? 6으로 쭉 갖고 가면 되지 않나? 그 함수값 제일 낮은 거 아니야? 그지? 이해했어? 따라서 기울기 6인 직선으로 잡고 그냥 문제 풀면 돼. 맞지? 그래서 기울기를 6으로 잡고요. 4,1을 지나는 직선이 x가 8일 때의 좌표가 정답이다. 오케이? 다음. 이건 뭘로 풀어야 돼? 포인트가 x가 0 이상에서 요거 fx 빼기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리하면 이거야, 내용이. 자, x가 0 이상일 때 fx 빼기 gx를 hx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편의상 hx의 뭐가 최소가 0 이상이면 되고, 그때의 최소값은 이거 두 개를 뺀 함수의 극소겠죠. 범위 안에서 그 값이 존재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면 되지. 이해됐죠? 이건 뭐 우리가 내신 때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도형인데, 도형, 아직도 이런 도형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 6월, 작년 6월 그렇게 컷이 높지 않았어요. 난이도가 이렇게 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봅시다. 자, 당연히 길이부터 표시. 길이부터 표시. 알았어? AB, BC, AC. 알았지? AB 길이가 4, BC 길이가 루트 10. 오케이? AC가 2 이상인 거 그 다음 생각해. 그 다음에 이거 편의상 세타라고 할게. 코사인 세타가 뭐야? 16분의 10이지. 그러면 그래서 왜 저번에 반지를 모르겠으면 짝꿍을 찾아. 세타가 누구야? 여기야. 짝꿍 있죠. 왜 저번에 반지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자 상황 좀 볼래?
각의 크기가 있어. 변. 그러니까 각.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AC 길이를 x라고 두고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뭐지? 8x. 그죠? x랑 4의 2배. 그 다음에 16 플러스 x제곱 빼기 10. 이게 지금 16분의 11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 구하자고. 알았죠? 이제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이거를 이해하고 얘가 지금 뭐 6 플러스 x제곱이니까 12 플러스 x제곱은 11x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맞니? 2x제곱 그지? 2x구나.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는 0이 되는데 인수분해 되나 이거? 2, 1에 3, 40이 되나? 된다. 3, 4 마마 x는 2분의 3이랑 4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h 길이가 2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탈락. 그래서 얘가 길이가 4가 나와. 됐어? 근데 중점이라고 했거든? 2 가잖아. 맞죠? 자, 그 다음 잘 봐. 여러분들 지금 BM 요 길이 있죠, 길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냐? 요 길이 할 수 있겠어? 하나 보여줄까? 난 남들하고 달라. 다르게 풀어. 쉬운 걸로 풀어, 쉬운 걸로. 물론 쉬운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봐봐. 삼각형을 살짝 돌려볼게. B에, C에, A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구요, 여러분들. 루트 10에다가 4야. 자, 물론 여기에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자, BM 제곱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요. 그죠? 실제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 안 써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 세타를 몰라도 답은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를 y라고 잡아. 그리고 중선 정리 쓰는 거야. 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선 정리는. 알았지? 뭐냐면은 문자로 써줄게. 잘 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어딘지 보여? 어딘지 보여, 얘들아? 요놈 둘의 제곱의 합은 맞지? BM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의 2배야. 이 중점이라 하는. 그죠? 그러니까 길이상으로는 얘네 둘의 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맞지? 그래서 구할 수 있어. 내가 왜 이야기 해주냐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저 세타 값도 안 나왔으면 중선 정리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y가 나와. 됐지?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됐죠? 자, 그럼 BM이 나왔어. 그 다음, 하나 더 있다. 니네가 도형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 하나 더 있어. 자, 우리가 원에서 이것도 필수 내용이야. 맞지? 필수 내용 잘 봐. 이게 중3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공식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나와요.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야. 그지? 수능에 나오는 테마야. 그러면 잘 봐. 기억나 이거? A, B는 CD야. 알았어? 이게 C고 얘가 D고 CD 하니까 또 CD가 대답하려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 A, B는 CD랑 같아. 따라서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왼쪽 봐. DM 맨날 인스타 DM만 보냈지 알지?
요 DM 하고 MB 됐죠? 길 좀 세워볼까요? DM하고 MB를 곱하면 뭐야? AM 곱하기 CM인데 둘이 같아. 그래서 DM 값이 나와.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복습 내용. 예전 고1 때랑 중학교 때 복습 내용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요거랑 네, 요거랑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리 좀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11번. 봐봐. 이거 나오잖아. 그지? 우리가 내신 때도 해보긴 했었는데. 자, 문제 보면은 동시에 원점 출발 중요하다. 속도가 각각 나왔어. 출발한 시각부터 P가 0일 때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P가 원점, P의 위치가 0이야. 위치의 변화도 0인 거야. 원점에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3 빼기 2t가 0이 되는 곳을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아예 부정적분을 통해서 해도 돼요. 3t-t제곱인 거죠. 플러스 c는 필요 없는 게 출발 지점 원점이니까. 이게 위치야. 그럼 위치가 0이 된다? t가 얼마? 3일 때죠. 그래서 t가 3일 때입니다. t가 움직인 거리. 개념을 정리해가면서 가자. 거리는 뭐야? 넓이지. 그죠? 하나가 움직인 거리는 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식의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누가 q가 움직인 거리니까 2t 플러스 1을 절대값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좀 허접한 게 요즘 숫자가 바뀌어서 그런 거. 절대값이 있었으면 9월 나누기 했어야지. 이게 지금 평가 문제 똑같은 게 아니고 숫자 바뀐 거라서 거기서 좀 문제점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11번은 이렇게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됐죠? 개념 꼭 여기서 개념 정리하세요. 개념 정리를 꼭 하고 가야 돼. 이 부분. 알았어? 네. 수업 시간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우리 그 어삼시사 때 다시 한번 또 나오겠죠. 12번 봅시다. 12번을 잠깐만. 12번을 지금 요 상태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쌤이 살짝 음, 잘라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만 이렇게 잘라가면 되죠. 이제 여기다가 페이지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넣고 해볼게.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노려야 돼. 그지 않냐? 이런 걸 노려야 돼, 지금. 실제로 길로 노릴 게 아니고. 자, 일단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인데 4번하고 8번 힌트를 천천히 볼게. 4번하고 8번을 곱하면 0보다 작대요. 근데 공차가 양수야.
그지? 아니 공차 양수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 공차 양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수열이 점점 증가를 할 거거든. 근데 곱해서 음수면 네 번째가 음수고 여덟 번째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a 플러스 3d는 음수인데 a 플러스 7d는 양수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항들을 보니까 지금 얘들은 실제로 누구죠? A8, 그지? 얘 절대값. 중요하다. 절대값이 양수음수 중요하고. A9, A14의 절대값 더한 거는 24 차이가 나는데 A1 절대값, A2다. A2 절대값, A4 절대값 해서 A의 14 절대값 이렇게 차이 납니다.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부호를 생각해야 돼. 여기서는 부호 생각. 맞지? 등차수열의 절대값이 나오면은 그때는 부호가 한 번 바뀌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일정하게 딱 반타에 나눠지는 거야. 그지? 지금 8번은 양수인데 4번은 음수거든요. 그럼 얘네들 뒤는 전부 다 양수예요. 여러분. 맞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5번, 6번, 7번은 몰라. 그지? 그럼 여기도 보자. 뒤에도 보자. 24에서 없앨 만한 게 누가 있어? 없앨 만한. 뒤에 날리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A 절대값 8 있을 거 아니야. 짝수니까. 남는 게 뭐죠? 0은 24 플러스 절대값은 A2 모르니까 A4, A6까지밖에 안 나. 이해됐어? 또 어디 보자. 뭐가 나와? 지워지는 것 중에 왼쪽은 홀수 남죠. A9, 그지? 그 다음에 A11, A13이 남겠네. 맞습니까? 근데 얘들 양수인 거 확실하고 2, 4, 6은 어때? 6은 몰라. 2하고 4는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가자.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확실하게 가니까 마이너스 달고 가자. A2 빼기 A4. 근데 A6이 문제예요. 그지? 이 친구가 없네, 이 친구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차가 2라는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차가 2라는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D로 표현을 해볼 수는 있죠. 맞지? 이해됐어? 다 표시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A1 플러스 뭐지 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A1 플러스 8D 뭐 이렇게 생겼는데 등차수열을 하는 김에 등차수열 성질 좀 써보자. 이거 9, 11, 13도 공차가 4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어떻게 돼? A9랑 13번을 더하면 이건 A11의 2배거든요. 따라서 이걸 3개를 더하면 3배 A11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24 마이너스 물론 이렇게 해봤자 3에 A1 플러스 뭐 10, 20이겠다. 그지? 20이겠지만 24하고 얘는 A1 플러스 2 마이너스 A1 플러스 6인가 그러면 6 플러스 절대값의 A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푸시면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경우가 A1 플러스 10이 0보다 크냐
오케이? A1 플러스 10이 0보다 작냐 나눠서 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느냐 절대값 바뀌어질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 마무리 좀 해볼까요? 여기 마무리 해봅시다.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마무리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사실 건질만한 문제가 요거야.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고 이 문제도 수어는 근데 이런 패턴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연습 많이 시키긴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고 최대한 진짜 빡센 문제. 야 이거는 좀 해봐야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하는 걸 빼고는 꼭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알지? 중간에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도 미스가 생기는지도 확인을 좀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지? 자,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13번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좌표를 직접 해가면서 한번 가보자고. 자, 지금 보면은 문제에 써 있는 데랑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있어. A가 81, 3의 81제곱.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계속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수평 수직으로. 근데 그 추엔의 x좌표를 x인 거죠. 그 좌표가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n의 최소값이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맞지?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패턴을 봅시다. 알지? 자, 지금 여기가 x1이거든요. 그죠? 여기가 x1. 여기가 지금 x1인데 얼마야? 얼마가 돼야 되지? 27에 x가 3의 81제곱이 돼야지. 그죠? 근데 얘는 어차피 3의 3x로 만들어 놓은 문제를 풀면 되고. 그럼 x1이 뭐가 돼? 27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 계속. 근데 잘 봐. 내가 이걸 넣었지. 자, 그 다음 3의 3x하고 그걸 다시 어디다 넣었어? 3의 x제곱에다 넣었다. 그때 만나는 Q2의 x제곱 x2라고 하면은 얘는 x2인 거야. 머리 좀 써보자. 미술 맞춰놨죠? 3x1이 3x2가 x1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x2라고 하는 건 x1 좌표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작업인 거야. 이걸 눈치를 챘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딱 보고 3의 x제곱, 3의 3x다. 그지? 3x야. 같은 k 값을 두고 x를 구해버리면 x는 3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턴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냐가 중요한 거고, 핵심은 xn 플러스 1은 xn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고, 이때 이 xn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 계산으로 갑니다. xn이 뭐겠어요? 첫째 항 x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얘가 지금 27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xn은 뭐가 되죠? 3에 마이너스 n이 되고 플러스 4가 되겠다. 오케이? 근데 잘 봐. 이 다음이 중요한데 xn이 k분의 1보다 작아져. 그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9가 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쌤이 이제 작년에 이번 고3 졸업한 애들 해설할 때도 여기를 강조했어요. 여기 별표. 알았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진짜 중요해. 이런 게 스킬인 거야. 알았어? 해석이거든. 뭐냐면 x의 n제곱이 k분의 1이 되게 하는 n의 최소가 9라는 건 9보다 더 작은 x 9일 때는 k분의 1. 그러나 x의 10은 x의 8로 해야겠고. 그지? 9보다 작은 x의 8은 k분의 1과 부등호가 반대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만족하는 녀석의 최소가 9라고 하는 뜻은 문자가 두 개니까 k랑 n 헷갈릴 거.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9를 넣으면 성립을 해. 말로 쓰면 n이 9면 성립. 근데 그러한 최소인 게 9라는 거는 더 작은 8은 안 돼. 그럼 성립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참인 n이 n의 최소가 최대가 이번에 대가 m이다. 이 말은 뭐라고? m일 때 성립. 식세우는 스킬이야. 그리고 최대가 m이라는 건 m 플러스 1은 성립 안 하는 걸로 식을 세우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적어주면 이 이해의 이해다. 자, AN이 뭐 예를 들어서 15보다 커지기 이거가 이거인 n의 최대값이 7이다 라는 말은 첫 번째 A7은 성립을 해. 그리고 두 번째 최대가 7이면 그보다 더 큰 8은 이걸 성립 안 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세울 때 이 명제의 식을 세울 때도 똑같은 원리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x 9가 k분의 1 성립하고요. 최소값이 9가 된다. 그 말은 x8은 k분의 1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xn을 구해놨기 때문에 xn을 갖다 쓰면
3에 마이너스 9 플러스 4는 여기 성립을 하는데 3에 마이너스 8 플러스 4는 성립을 안 해. 그러면 K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요거 풀면 돼요. 알아두세요. 이 문제 13번. 이것도 정리하세요. 알았지? 13번에서도 포인트가 있다. 그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걸 알아놔요. 알았지? 정리해봐. 자, 그럼 자, 그다음에 14번.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데 봅시다.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은 뭔데? 문자가 잠깐만. 에헤. 음, 문자가 에러난 사람도 있었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어쩐지. 이제 지금 안동 선생님 많더라. 문자 전송이 안 돼버렸어. 자, 봅시다. 14번. 14번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킬러라고 여겨질 텐데, 자, 이것도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최고점 계수가 1이고 2차 계수가 0이 아닌 3차함수 gx가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양변 미분을 좀 해봅시다. 물론 G0은 0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를 구해보면은 fx예요.
x가 0보다 작으면 그럼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x는 그죠? x가 0보다 커나 같아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f0은 0이다라고 했는데 0이 아니다라고 했구나. 근데 생각해봐봐. 내가 지금 연속인 함수 fx야. 그 다음에 gx가 3차 함수예요. 이해했습니까? 3차 함수. 그러면은 fx도 연속이잖아. 그럼 어때? 연속이기 때문에 0의 좌우 극한에서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f0이랑 마이너스 f0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f0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앞부분 놓고 해놨거든. 지금 올려줄게. 하고 있거든, 지금 녹화.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f0은 0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fx는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gx를 최대한 좀 추측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gx 추측하기를 해야 돼. 알았어? gx를 추측하지 않으면 이런 다음 니은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 이해됐지? 자, 근데 생각해봐. 지금 g 프라임 g0은 0은 맞아. 그러면 g 프라임 0은 뭐야? f0이지. 0 맞지? 그 다음에 위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린 g0이 0이었어. 그잖아. 네 끝 아래 끝이 같을 때 0이니까. 그러면 g 프라임이 0이고 g도 0이면은 gx는 일단 누구를 요소 갖고 있어? x제곱을 요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최고차계수 1이라고 그랬고 여기다가 x-k 이렇게 잡아. k는 0이 자, 이차계수 0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k는 0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아예 이걸 그려. 오케이? 그려버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gx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지금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러니까 평가 문제가 이런 거야. 다른 일반적인 문제에서 꼬아놓은 거를 거꾸로 꼬아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은 fx를 절대값을 씌워서 gx가 어떤 3차 함수나 이런 게 아니라 접어 올린 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반대야. gx는 지극히 정상인 3차 함수야. 오케이? 잘 들어 집중해. 3차 함수 gx야. 근데 3차 함수가 중간에 이렇게 잘려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gx는 멀쩡한 예를 들면 이런 3차 함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알았지? 근데 0 기준으로 이렇게 잡다고 치면 fx는 이거의 도함수거든. 그지? 근데 이쪽 도함수랑 이쪽 도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 반대 관계인 걸 갖고 온 거야. 이해됐죠?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14번에 풀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당연히 보면은 g 프라임 x가 fx이기 때문에 g 프라임 x를 구해놔요. 얘가 지금 gx가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이니까 g 프라임 x가 여기 좀 지우고 가자. 설명 잘 들어. 자, g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2kx거든. 그지? 근데 이게 fx야. 그런데 얘가 fx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요거 그대로야. 역으로 가는 거야, 얘가.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마이너스 fx인데 g'x는 계속 이놈이거든. 무슨 뜻이겠어? 자, 이런 거지. x가 0보다 작으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kx라는 뜻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fx가 똑같이 3x 제곱 마이너스 2kx인 거야. g'x는 변함이 없거든. 왜? g'x는 그냥 3차함수니까. 근데 f가 양수일 때는 음수가 왔다가 음수일 때는 양수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fx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캐치하는 순간 이 문제는 대부분 풀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k의 정체죠. k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얘는 아래로 불러오지. 0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리고 얼마입니까? k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2k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fx는 누군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fx 그대로 갖고 오래. 알지?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에 마이너스 붙이래. 저거 올리는 거란 얘기야. 저거 올리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구야? 요게 G'. 요렇게.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자,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얘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2k겠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갖고 오래. 그대로 갖고 와. 0보다 클 때는 대칭 이동을 시키래. 이렇게. 오케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문제 볼게요, 이제. fx는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 가는 것들이 있죠. fx는 극소값을 갔으면 여기서 갔습니까? 이게 지금 fx거든요. 여기에서 갔죠? 그렇죠? 여기서 갔죠? 여기서 갔죠? 극소값 같네요. 따라서 네, 니은 맞아요. 이렇게 갑시다. 디귿, 디귿을 별표하시고 F1, B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이를 어디다 넣어야 돼? 양수표에 넣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경우 K가 0보다 클 때 1번, 0보다 작을 때 2번. 쌤이 1번 해줄게. 여러분 2번 해봐봐. 그럼 1이 한 이쯤 양수 쪽에 있어. 그러면 F1이 누구야? 누구야 F1이? 어? F1이 누구야?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에 넣어야 돼. 얘 이름이 지금 누구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k거든? 2kx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k거든요. 그죠? 그럼 그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래? 마이너스 3 플러스 2k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 거니까 정리해주면 k 값은 넘기고 나누면 얼마 나와? 넘기고 나누면 0에서 1 사이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지? 두 번째는 똑같아. 1이 여기 있어.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k가 0에서 1 사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때 fx는 x에 서다한 쉬운 개수가 2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k의 정체가 뭡니까? 나중에 생각할까요? 자,
fx하고 x, y는 x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y는 x는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직선이 봐봐.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점이 몇 개 있냐? 알았어? 교점이 몇 개 있냐? 그럼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알려줄게. 그 이거는 상식이니까 확대를 좀 해서 보면 이 상황일지 이 상황일지는 몰라요. 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지. 요렇게냐, 요렇게냐. 0에서. 따라서 F'0이 1이랑 비교했을 때 크냐 작냐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때 K 값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치?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 1차항의 개수는 F'0입니다. 그죠? 1차항 개수 2K는 F'0이에요. 오케이? 이 2K가 F'0 값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K 값을 보면 나왔던 거고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고 2번에 대해서도 각각의 경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지 세 개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정리 좀 하세요. 잘 모르겠는 거 수요일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무슨 폼이 어떻게 가니까. 알았지? 자, 좀만 더 힘내고 요거를 이제 보내줄게. 요거는 알다시피 녹화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주관식 갑시다. 주관식에서는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왔죠. 1년. 그 다음에 19번도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고 20, 21만 하고 끝낼게요. 좀만 참아요. 그리고 숙제는 어 숙제는 어삼시사를 짝기출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하고 짝기출 40문제 1번부터 40번 수이 당연히 하시면 되고 자 11번 봅시다. 최고점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쌤이 알려준 방법을 써도 돼요. 봐봐. 쌤이 분명히 이거는 넓이 마이너스 1과 5에서 극소라고 그랬거든. 이거는 감소에서 증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 참수 이렇게 있어. 좌우 대칭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극소야. 그럼 이걸 대수적으로 생각하면은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고
G' 모두 0이라는 얘기인 건데 내가 저걸 적분해서 계산을 할 건 아니고 그죠?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지. 여기가 교점의 알파 베타가 있을 텐데 자 보세요. x 그리고 x 플러스 1이라는 구간 자체를 쌤이 이동을 시키라. 맞지? 자 봐봐. 어디 보자. 얘는 좀 쉽게 가자. 자 세로줄을 내가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맞지? 두 개 만들어 볼게. 그래서 두 개 갖고 갈 거야. 하나가 누구? 하나가 x, 하나가 여기 x 플러스 1 구간이야. 그치? 간다. 이렇게 가. 보이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거든? 이거 넓이잖아. 이거 넓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넓이죠. 기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 그냥 도형으로 보자라는 거야. 넓이 어떻게 되고 있어? 빨리 생각해봐. 넓이가 작아지고 있어. 그지? 그럼 넓이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곳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보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곡선이라서 이게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거거든 이 부분이. 이게 좀 애매하긴 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여기가 되게 애매해져.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커지는 건지 작아지는 건지. 왜냐면 이게 오른쪽 가면 갈수록 내가 새로 생기는 것이랑 거랑 줄어드는 값이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게다가 여기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지? 여기서 내가 살짝만 오른쪽 갈게. 살짝만 오른쪽 갈게. 알았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지금 함수값이 x쪽이 더 작죠? 그럼 줄어드는 값보다 늘어드는 값이 더 많아. 알겠어? 이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대충 이들이 같아지는 어디인가에서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나을 수 있다. 알았어?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둘이 같아질 때 염소매도 되고 이렇게 풀었거든요. 같아질 때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봐봐. 여기서 줄어들지. 이쪽이 더 이렇게 되면 왼쪽이 더 많거든. X쪽이 더 값이 크잖아. 근데 어때? 같아질 때쯤 어딘가에서 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힌트를 얻어볼까요? 그 경계선이 되는 X값이 누구다? 마이너스 1과 5라는 얘기인 겁니다. 20번까지 해결하면 사실 등급이 높아요. 맞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오케이? 정리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지금 어려워. 이렇게 푸는 게 어렵거든. 쉽게 푸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푸는 방법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돌아가는 방법,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됐니? 왜 같아? 그러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여기 0인 거야. 그래서 f 뭐가 마이너스 1이 f0과 같다. 그 다음에 얘가 온 거야. 얘가 6이겠지? f5는 f6이랑 같은데 사실 이들도 같아. 이차함수니까. 최고창 계수가 3이라고 그랬어. 이걸로 해결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대수적으로 증명해 줄게. 잘 봐. 자, G 보자. G. 만약에 그 경계가, 그지? 첫 번째 구간이라고 칠게요. 어디냐면은, 첫 번째 구간. 여기에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 이때 그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gx를 구해야겠지. 그럼 gx라는 함수는 사실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고 싶지만, x에서 알파까지는 누구를? fx를 적분을 해야 되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알파에서 x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갈게요. g 프라임 x는 뭐예요? 배웠잖아. f 알파 할 필요 없죠? 문자 상수니까 마이너스 fx 맞지? 플러스에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지? 이게 됐나?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이 g 프라임이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서로 같다 해버리면 되는 문제긴 해. 알았니?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맞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을 f의 0이랑 서로 같다가 되는 거고 그럼 접어 올렸으니까 같은 거 맞지? 원래 그래프는 뭐였으니까? 원래 그래프는 얘들아 원래 그래프는 집중하고 있니? 요 2차 함수였으니까 얘가 사실은 F0인 거잖아. 얘가 F0인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려면 얘 맞잖아. 둘이 같은 거. 이때가 가깝다는 거 맞지? 신기하게. 그림은 곡선이라서 그게 딱 경계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계산해보면 나와. 그래서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중요해. 그림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하면 사실 솔직히 아니까지 한 거야. 똑같이 해볼래? 자, 두 번째 베타 구간에서 볼게. 베타 있는 근처에서 어때? gx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걸로 이해하기 쉬우면 이걸로 하셔도 돼. 이거 좋은 방법이야. x에서 베타까지는 누구 적분해야 돼? 절대값 했으니까 마이너스 fx 적분하겠지. 그 다음에 베타에서 x 플러스 1까지 누구 적분해야 돼? fx 적분해야 돼. g분해 바로 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또 붙여야겠다. 그지? x가 밑에 있으니까 fx 하고 더하기 f의 x 플러스 똑같은 상황이죠? 따라서 f의 5 더하기 f의 6은 0이 돼야만 사는 상황이야. G'5는 0이니까. 이 이야기라고. 오케이? 마무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얼른 보자. 이거 이거 예정리부터 해. 알았어. 27이니까 뭐야? 2에 3의 세조. 그지? 그러면 2 로그 3의 3n 마이너스 12분의 4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생각해봐. 2를 올려. 로그 3의 3n 마이너스 12분의 4의 제곱이 정수면 되는 거야. 정수 아니야? 그죠? 이해됐죠? 이거 정수야.
그 말은 정수를 k라고 잡게 되면 3n-12분의 4의 제곱이 3의 k제곱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 확실한 거는 이 안에서도 정수가 나와야 돼. 그 제곱한 게 3의 k제곱이고. 알았어?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n-12가 사이 약수가 되는 관계 중에서 답을 내셔야 돼. 그렇지? 그 중에 골라야 돼, 이제. 그 중에서 3의 거듭제곱 되는 거 골라야 되겠지. 지금 3n-12분의 4가 분수 나오면 큰일 나죠. 물론 정수 되니까 분수 나올 수 있겠다. 역수. 맞지? 그지? 그래서 약수라고만 하면 안 되겠다. 4의 배수라고 해야겠다. 약수에서 4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n-12가 뭐 16 이런 거 돼도 되지. 근데 지금 여기는 3이니까 뭐 솔직히 16은 안 되겠고. 이런 식으로 배수는 일단 돼야 돼.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4의 배수니까 그러면 3n도 4의 배수. 왜냐면 12가 4의 배수니까. 그럼 n이라는 숫자를 4 곱하기 m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야 돼. 그죠? n 자체가 4의 배수가 안 되면 안 되죠. 이해했습니까? 3n-12가 4의 배수가 돼야 되면 12가 4의 배수니까 3n도 4의 배수. 근데 그럼 n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뭐야 또 12가 그래서 n을 4m이라고 두면은 4m-12m이죠. 주어진 식이 여기까지 정리해줄게. 12m 마이너스 12분의 4의 제곱은 3의 k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3n-3분의 4 맞어? 그거의 제곱이 3의 k제곱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n 잘 봐. 식만 정리해준다 시스템이 3의 제곱 m 빼기 3의 제곱분의 16이 3의 k제곱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은 어디 보자. 3의 제곱에 3의 k제곱분의 16이 n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변형을 좀 했어요. 이해했어? 이렇게 바뀌는 거네. 자리 좀 바꿔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3의 제곱이 제곱수인데 그게 3의 제곱 곱하기 3의 k제곱분의 16꼴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요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맞지? 요 녹화된 영상이랑 올려줄 테니까 마무리 좀 하고 고3시사 짝기출 맨 뒤에 보면 짝기출이 있어. 짝기출 40문제 해오는 게 수요일까지 숙제입니다. 알았죠?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 오면 각자 반별 3교재 나와 있을 거니까 맞지? 그리고 그때 그 주말에 좀 프린트도 같이 갖고 오세요. 주말 프린트도 같이 가지고 와서 오답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요일은 모의고사 따로 없이 반별로 그냥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반별로 그냥 클리닉 할 거예요.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녹화된 거 올려줄게요.